20대 대선 이제 딱 하루 남았고요. 선거운동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여야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선대본 직능총괄본부장 연결합니다. 조경태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국민의힘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최대 1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경태 본부장께서도 그 정도로 판세가 크게 기울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판세가 기울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네. 박빙의 그 구도에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라는 것은 뭐 잘 네. 아시다시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조경태 본부장님 말씀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분석이신데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현실 판단의 어떤 근거가 다르신 건가요? 아니면 전략적인 입장이 다르신 건가요? 뭐 선거라는 것은 이제 여론조사와 또 결과치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저도 여러 번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판세라는 것은 항상 또 어떠한 또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아하.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론조사가 조금 앞서기는 하지만 네. 뭐 거기에 우리가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부동층으로 꼽히고 있는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시도 뭐 민주당에서의 그 선거 전략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부산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20대 젊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는 그 여성 유권자는 이미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네. 예, 그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보면은 예. 20대 여성이라 가지고 네.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 이미 마친 분들이 무척 많으시고요.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추세라면 아마 내일 본투표에서도 많은 이제 그 분들이 투표를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최종 투표율 80%도 넘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에 대선이 77.2%였지 않습니까? 네. 그 사전투표의 어떤 뜨거운 열기를 보면은 아마 지난 대선 때의 77.2%는 아마 넘어서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80% 수준 뭐 언저리나 네. 그래서 또 좀 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대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 또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론조사의 또 결과에 또 이제 좀 근접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예. 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윤 후보한테는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동안 겉으로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던 소위 샤이 이재명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께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리 쭉 보면은 그 조직적인 그 득표율은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75% 이하 수준이면 아마 민주당에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하. 대신에 80%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오히려 샤이 그 윤석열 후보 쪽의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네. 결코 그 여당에는 유리한 면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 막판에 코로나19 확진자 또 자가 진료자들 투표하실 때에 그 투표 용지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러면서 선관위에서는 오늘이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마 상당히 이번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네. 좀 21세기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예. 있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중한 그 주권 네. 투표가 그 종이백이라든지 소쿠리 이런 데 담기는 모습들 보면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처참한 심정을 가졌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경시한 측면이 있고 예.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책임을 면하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원장이 선거 끝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책임의 형태나 정도,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최소한 경질 이상의 수준으로 네. 가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아마도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도 그 선관위원장이 출근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보고 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아, 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 또 표정을 보니까 크게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예.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의지라는 의욕이 네. 좀 그렇게 딱히 없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느낌이시란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파악하신 그러니까 표정이실까요? 우리가 예.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보통 같으면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 표창원 의원님도 그 의정 활동 해보셨지만은 네.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아주 느릿느릿하게 내가 무슨 아하. 잘못했냐는 식으로 네.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거지요. 아하. 이게 네. 마치 우리 지금 현재 정권하고 비슷한 그런 네.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권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번 사안이 선관위원장 선에서 모든 책임이 규명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혹은 정부 전체까지 책임 소재가 좀 번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대통령 얘기는 하지 말지요. 네. 예. 선관위원장 스스로가 네.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지요. 네. 그 임명권자한테 그 누를 끼치는 일을 했으면은 네.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마지막까지 대장동 의혹 논란이 뜨겁게 불거지고 있고요. 특히 김만배 씨 녹음 파일이 마지막에 불거지면서 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최근 공개된 이 녹음 파일의 내용으로 봤을 때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의 그 희망 사항이고요. 네. 그 대장동 설계했다고 한 사람이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그 후보 본인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벌써.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그러면 저도 이제 그쪽 공학도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계나 어떤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있지 설계한 사람이 멍청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어떤 빌딩이라든지 그 교량이 무너지게 되면 누굴 제일 먼저 그 수사를 합니까? 설계자를 수사합니다. 설계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장동 설계자가 이재명 그 후보 본인이라고 이미 만천하에 공개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몸통은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이지요.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그 녹취한 녹음 파일이라는 것이 예. 그 작년 9월이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한참 그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녹음 파일의 그 진실 여부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작년 9월에 이미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특검하자고 특검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빨리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민주당도 물론 그 척은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본인들이
앞뒤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는지. 네. 예? 근데 그 좀 이성적으로 그 급할수록 이게 정도를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검법안은 벌써 이미 국민의힘에서 9월 달에 그 발의해 놨으니까 네. 빨리 여러분들이 그 3월에 처리하든 그 뭐 빨리 처리하는데 협조해라. 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바로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안 처리하자. 이것은 국민의힘의 입장도 같은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이미 우리는 그 전에 네네. 훨씬 수개월 전에 특검을 하자고 국회에서 농성도 하고 네. 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당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뭐 특검 법안의 그 형태와 성격이 다른 것은 뭐 잘 아시겠고 뭔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예,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예. 전체적으로 일단 그 몸통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자가 곧 몸통이거든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지을 때나 그 교량을 지을 때나 어떤 그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자가 최고 먼저 그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 것이 그게 상식인데. 네. 공사 뭐 시행하고 그렇게 실제 이거만- 실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 예. 말씀대로 그 다양한 분들 그 곁다리만 하지 말고 몸통부터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진실은 밝혀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선대위 박영선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최대 승부처로 수도권을 뽑았습니다. 조경태 네. 본부장께서는 지금 현재 마지막 승부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같은 시각입니다. 저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표심이 이번 네. 대선의 향방을 가를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나 당에서는 지금 수도권과 충청권과 수도권에 온 힘을 쏟아서 지금 아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유권자들을 위해서요. 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할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짧게 40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5년간 그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특히 그 부동산 그 민주당 정권에서 실패한 거 꼭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가식과 그 위선 덩어리 그리고 정의와 상식과 공정을 상실시킨 이 민주당 정권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공정한 대한민국, 네.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 하에서 더욱더 경제가 성장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기호 2번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꼭 당선이 되어서 여러분께 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선대본 직능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